그러니까 현장에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아 이거 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여기 와서 에라시 니가 에라 자식아.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뭘 내리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과 유리되고 페이퍼상에서만 기획을 하기 때문에 특상행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뭐 맨날 정책을 발표해봤자 뭐하냐고. 네, 반갑습니다. 일잘러 강사계 일타 강사 최선영입니다. 오늘은요 기획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사실 기획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커리어가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직무의 기획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력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요즘에 그냥 정해진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 즉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죠. 몸 쓰는 것은 로봇, 그리고 머리 쓰는 건 AI. 아마 이렇게 다 대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게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은 이전에 비해서 더 나아지게 만드는 새로운 구조나 방법이나 방식들을 개발해내는 거죠. 기술도 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건요 단순히 사업계획이냐 뭐 전략계획이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업이면 영업기획, 개발이면 개발기획, 디자인이면 디자인기획, 회계면 회계기획, 이 모든 게 다 뒤에 기획자 붙으면 그냥 그게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기획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의 직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획. 그러면 보통은 머리 쓰는 사람이죠. 결국 머리 쓰는 사람들만이 커리어로서 앞으로 남게 될 거예요. 직무에 있어서 머리 쓰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요즘 좀 있어. 이 브레인 역할이 안 돼요. 이 뇌절을 오신 기획자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이 지금 똑바로 머리를 써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점점 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 기획 라인은요 항상 핵심 실수였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삼성그룹 전체를 뭐 제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 몇 가지를 보면요, 삼성의 대표이사 출신들이 거쳐왔던 거의 대부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미래전략실, 옛날에 구조본 뭐 이게 있었어요. 용어는 바뀌었지만 사실 기획과 관련된, 전략과 관련된 그쪽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구조를 보고 이 핵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어떤 구조나 방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건 모든 직무, 모든 부서에 필요한 내용이 맞죠. 결국은 기획을 해본 사람이 리더십을 갖췄을 때 진짜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가 기획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이러면 누가 그 리더를 따르겠냐고. 시장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리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갖추어야 될 핵심 역량 두 가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획력과 의사소통력이다. 이 두 가지 합쳐지면 리더십이다. 이렇게 좀 저는 아주 쉽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되는 이 기획력, 대체 기획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좀 쉽게 정리하면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구조라는 것 자체가 스트럭처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프로세스도 있고 절차도 있고 순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에다 투자를 많이 할 거냐? 투자라는 것도 돈만 있는 게 아니죠. 시간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관계도 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뭐부터 할 거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이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 이런 절차와 체계,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기획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요 브레인들이 좀 고장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내부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래.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기술 다 바뀌고 지금 변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브레인들이 지금 밖에를 안 보네. 이제는 기획이라는 직무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뇌절한 기획과 뇌가 살아있는 뇌생 기획 둘 중에 뭐가 될 거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뇌절 기획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기획자는 기획하는데 뇌절 상태야. 큰일 났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페이퍼 기획만 해요. 페이퍼 기획은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만 하는 건 문제예요. 페이퍼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논리 구조가 있고 프레임워크가 돼야 되고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전달돼. 이거는 맞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건 맞지만 얘 안에 갇혀있으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세요? 현실 세계가 동떨어져요. 자,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분이 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면 태산 이형입니까? 아마 태산 이형일 거야. 그렇지 않겠어? 아닌 분들도 댓글 좀 달아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카데믹하다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논문 써보시는 걸 알 거예요. 논문 쓸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그걸 다 반영하다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해. 이런 상황을 제거하고 이런 상황을 빼고 그럴 수 있어.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빼는 게 점점 많아지네? 그러다 보고 어때? 비현실 세계에서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안 맞지. 근데 이 뇌절기획자들의 특징은요, 페이퍼 안에서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이 뭐예요? 벌써 논리적이고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페이퍼를 읽어보면 좋아 보여.
근데 현실에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현장을 무시합니다. 이분들은요, 현장 개념도 없어.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뇌절 기획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을 좀 뭔가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해요. 현장 자체를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관심도 없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무조건 그 현장이 잘못한 거지 내 기획이 틀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획은 무오한데 이거 실행하는 현장에 지금 덜 떨어져서 그러네? 이런 마인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돼. 이분이 페이퍼 안에서 이론을 정립할 때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핵심 동인들을 다 제거해버렸어. 이거는 없어. 이것까지 하면 이론 정립이 안 되니까 다 제거하고 났어. 그러니까 현장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된 기획이죠. 이게 100%안 됩니다. PT 할 때는 막 그래 보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획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은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게 최악인데 어떤 현상으로 가냐? 지는 못하면서 남에겐 강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이 막히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맨날 그런 얘기해요. 지가 와서 한번 해보라 그래. 이 새끼 가지고. 이거 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여기 와서 에라시 니가 해라 자식아.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뭘 내리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과 유리되고 페이퍼 상에서만 기획을 하기 때문에 특상행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맨날 정책을 발표해봤자 뭐하냐고. 삶이 안 바뀌잖아요, 삶이. 이 현장과 실제로 이것이 구현되기 위한 기획, 결론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구조가 뭐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거와 반대말을 이제 뇌생 기획이라고 해보자고요. 뇌가 살아있어.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아까 여기 있었던 실수를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현장 조사를 엄청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 경험이 없거나 현장을 잘 몰라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 혹은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본 조사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가설이 있어. 이 가설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 내 나름의 가설은 있는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먹힐 거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검증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장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름 이 가설이 더 정교해지고 현실적이고 더 엣지 있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히스토리컬하게 봐요. 히스토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3년, 5년, 7년. 저는 10년까지 보라고 합니다. 한 10년까지 쭉 연속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봐요. 봤더니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요 문제 때문에 안 됐구나. 그럼 요번에는 요걸 해결하는 기획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엔 이상적으로 설계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컬리하게 내가 최종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구조의 모습을 진짜 완성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히스토리를 바라보고 반복해서 했던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계속적으로 성장했던 포인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진짜 기획자, 뇌생 기획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사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책임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요, 살아있는 기획을 했어. 히스토리컬하게 다 분석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했어. 근데 이건 기획이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현장을 다 고려했어도 모든 현장을 어떻게 완벽히 고려하겠어. 안 되니까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전략기획자라면 인사팀하고 거의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인사팀장이지만 기획실장하고 거의 그냥 한 팀으로 일을 했고, 제가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업부는요, 그 전략기획실장이 저랑 항상 인사도 같이 고민하고, 저도 인사를 기반으로 기획을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게 구현되는 인사가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가니까 결과물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임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을 철저하게 인사, 즉 사람을 기준으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기획자들이 자기 논리와 이론만 얘기를 해. 현실 핵심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걸 구현하는 사람이 이걸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할 수 있는가? 이해를 잘 못해? 그럼 책임자랑 또 얘기를 해야죠. 책임자를 통해서 사람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통해서 구조를 바꾸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뇌생 기획으로 결국은 결과물을 달성하는 기획자가 되더라. 자, 오늘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제가 함께 일했던 정말 탁월한 기획자 또는 완전 뇌가 고장난 기획자분들에게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께 한번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업무는 지금 얼마나 기획력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획자로 성장하고 계신가요? 기획이라는 것을 해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연차가 올라가고 커리어가 점점 디벨롭 될수록 이 기획과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회사에서 더욱더 의미 있고 직무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궁금하다, 필요하다, 이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